고통이, 질병이, 사고가 건너뛰는 이런 능력을 공급하는 명동 아고라 이 재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를 이 재단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미 부흥 강사단 단장으로 수고하시는 이기범 목사님 나와서 축도해 축사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일을 여러분들이 해냈습니다. 우중간에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여기 명동에 가야 한다 사명감으로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 명동이고, 명동은 세계 지구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호흡하며 생기를 뿜어내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도시가 바로 명동인데, 이런 아침부터 오셨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 때려쳐야 되겠다 하는데, 그야말로 옆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근데 엉뚱하게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어야 할 사람이 전데 엉뚱하게 사색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더라고요. 저는 산에 가면 채취해서 버섯도 캐고 그 나물도 캐고 바다에 가면 고기도 잡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쁘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생기를 얻어서 살 수가 있는데, 사색하는 사람은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전화 온 데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아무리 받아도,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되어도 바쁘니까 이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숨 돌릴 사이 없이 바쁜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할렐루야. 무슨 화장품 쓰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 향수, 예수님의 화장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곳에 모여서 우리 민족의 꿈, 우리의 꿈, 그 비전, 그것은 조국 통일의 앞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주적이 무엇인지, 이게 되겠습니까? 주적이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스토리로 엮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노하고, 우리는 더 앞에 기도하고, 조국 통일의 그날까지 이 아고라를 이용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하하며 큰 능력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6.25 75주년을 맞이하면서 6.25 전쟁의 진실이라는 제의 말씀으로 우리 박환인 장로님 나오셔서 안보 강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장로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한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6.25 참전용사 육군 대위로 전선에 참여해서 직접 이민국과 싸우신 분이 오셨습니다. 1925년생, 25년생 심정구 장로님, 장로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분이 대단하십니다. 지금 100세가 넘었습니다. 자, 이분이 1925년생 6.25 때 육군 대위로 전선에서 직접 인민군과 싸웠던 분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십니다. 지난번에 일본도 같이 여행을 갔는데요, 저보다 더 잘 다닙니다. 건강하시고, 지금 저 남서울 제일교회, 남서울 영동 제일교회 지금 원로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강사님 박환인 장로님은 지금 여의도 성범교회 장로님이시고 원로 장로님이신데 해병대 부사령관 출신이고요. 해병대 소장 출신이고 6.25 진실알리운동본부 총재님이십니다. 우리 잠깐 제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이걸 넣냐 하면은 우리가 6.25도 지났고 8.15 광복이 오는데 어떤 행사가 없었어. 제가 그랬으니까 좀 이해하시고 6.25의 진실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여기 백회로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 기독군인의 요소에서 백회를 하고 여기 101번째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강연하면서 인사드리던 방법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성복음교회 원로 장로 규신장군 해병대 박환인 장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여기 내용은 우리 전리 잘못 알고 있는 6.25를 바로잡기 위해서 17년 전에 6.25 진실알리기 본부를 만드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 계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쉽고 또 흥미도 좀 나오고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강연을 하면 제가 이제 사전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요. 근데 거기 오신 목사님이 제가 강연하러 온다는 걸 듣고 옆으로 좀 가자고 그러더니 내가 지금 열심히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나하고 같이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하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미안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제가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88세밖에 안 됐는데 그게 한 달이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38년 전에 사단장, 기프 2사단장 때 50세 사진을 여기 끌어왔습니다. 쉰 살 때. 지금 뭐 많이 다르죠? 비슷해요. 이 사진은 2차 대전이 끝나고 25년 후에 유대인을 크게 학살하고 핍박했던 독일의 브란트 총리가 유대인 학살했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령비를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세계 이목이 여기 집중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에 흥건한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눈물인지 빗물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눈물을 흘리면서 이와 같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함으로써 유태인 학살한 독일인에 대한 원한이 많이 수그러졌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르켈 총리도 또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6.25 전쟁을 일으켜서 그 많은 인면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선전 매체를 이용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오염시키고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다. 그리고 통일의 원흉은 이승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인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그들이 사과하지 않고 그렇게 반대로 오히려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하면서 한국 전쟁은 내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북한의 남침을 호도한 거죠. 그 다음에 좀 뒤에는 6.25는 미중 전쟁이다. 이것도 남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다음에 또 이제 스웨덴 그 의회에 방문해가지고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어떠한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도 남침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들 실패한 통일전쟁 또 여기도 내전 이렇게 해서 남침을 가려버립니다. 또 통일부 장관
남침 북침 뭐 이건 특별히 규정할 필요 없다. 그건 뭐 대소를 없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분 또 여러분 잘 알죠? 이것이 지금 물망에 올라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남침 얘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오른쪽에 있는 국방부 장관인데 제가 얼굴을 가렸어요. 국방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 될 사람 보고 이게 6.25가 남침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냥 대답을 해야 될까? 근데 대답을 했는데 제를 하고 17초가 걸렸어요. 그래서 17초 후에 네 얘기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 국방부 장관할 사람이 망설이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한다면 현실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게 또 두 사람이 다 미국 사람이에요. 왼쪽에 역사학자, 또 오른쪽에 브루스 컴에서 유명한 진보 역사학자인데 이분은 또 코리아노라고 해서 책을 일일이 참고해냈는데 그분이 남침 아니고 북침이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가지고 북침이라는 말을 하기에 곤란해야 되니까 남침 또는 남침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래서 남침 유도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요? 여기 자료는 근래에는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6.25 진실알리기 운동본부를 만들 때 나온 자료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북침이냐 남침이냐 근데 심지어 69%가 북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대학생들은 어떨까요? 대학생들 500명이나 물어봤는데 6.25 전쟁은 북침이다. 그리고 분단의 원흉이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압도적으로 이승만이다. 4배죠. 4배. 육사에 막 입교한 학생 그리고 논산훈련소에 막 입소한 병사한테 물어봤는데 그 36% 74%가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국이다. 이런 식으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6.25 진실 알리기를 시작합니다. 남침의 증거는 너무나 많아서 그것만 해도 뭐 책 하나 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시간 제약이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남침할 때 우선 병력 규모가 우리가 북한의 딱 절반이에요. 그 다음에 공격하려면 전차 있고 비행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전차 비행기 하나도 없고 북한은 242대, 항공기 211대, 전투기 이렇게 많아요. 여기 가로하고 22대는 연락기예요. 우리가 하나도 없는데 미안해서 여기다 가로하고 22대라고 넣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차도 없고 항공기도 없고 병력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북침만 합니까? 이것만 봐도 북침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가 6.25 전해 3월달에 각하 남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스탈린이 찾아갔어요. 그 스탈린이 안돼 당신을 믿고 내려갔다가 미국이 개입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거부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6월달에 주한미군이 철수했죠. 이 사진 여러분하고 보시죠. 다음에 미국만 가졌던 핵무기를 소련이 핵무기 선봉했어요. 이제 힘이 난 거죠.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모택동이 장개석 군대를 대만으로 밀어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하면서 완전히 중국을 통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힘이 생긴 거죠. 에치선 라인, 잘 아시죠? 에치선 라인을 거는데 우리 한국이 빠졌죠. 근데 미국 방어선에는 한국이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북한 보고 남심해라. 이게 유혹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 지도를 보십시오. 저 빨강이 있는데 우리 한국은 코끼리 끝에 있는 그 배꼽 끝에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나요. 그 지도만 봐도 야 저거 간단히 밀어내서 적화 통일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돼요. 그 까만 거 이것은 우리에게 우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멀리 있기만 합니다. 올라가면 힘들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박근영을 데리고 1950년 3월 말경에 스탈린한테 갔어요. 그 스탈린이 결국 4월 10일 날 사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남침해도 좋다. 그리고 이제
못할 거면 또 이제 5월 13일 미국이 개입하면 중국은 북한을 도울 것이다.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죠. 남충 원형들의 대화를 들어봐도 기록에 있는 대화를 들어봐도 알 수 있죠. 마차tung 동지는 중국 혁명만 완수되면 우리를 돕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 대사, 북한에 가는 소련 대사한테 김일성이 하는 얘기.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남쪽 인민들은 내가 내려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 왜 장군님이 안 오시나 남한에서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쪽에 사진 누구인지 아세요? 박헌영. 우리가 밀고만 내려가면 지금 남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20만 명의 남다운이 일제히 공개해서 그냥 서울만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버리니까 그 상황이 끝납니다.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김일성이가 이 박헌영을 미국 간첩이라고 해서 처해버렸죠. 예, 유성철이라고 북한 인민군의 작전국장인데 5월달에 북한에 파견되어 있는 그동안에 와 있던 소련의 군사 고문단이 전쟁 경험이 2차 대전 전쟁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로 해서 고문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실리에프가 2차 대전의 전쟁의 영웅인데 이 사람이 수석 고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6.25 전쟁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명확하게 된 것은 프리초프가 소련 수상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조선 전쟁을 시작한 것은 남조선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역사를 위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냥 자서전 얘기예요. 그래서 자서전이 뭐라고 했냐면 요약하면 전쟁의 시작은 김일성 동지가 발의했고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그는 공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 소련 수상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옐친 YS가 소련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초청을 해가지고 옐친을 방문했어요. 옐친이 저 서류 뭉칠 관계 중에 저게 뭐냐면 남침 계획의 비밀 문서화된 서류 뭉칩니다. 저기 안에 비밀 문서니까 그대로 사실 나와요. 여기에 남침 계획이 그대로 다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근데 그때 남과 북이 뭐 서로 남침이다 북침이다 하더니까 아까하다 일본의 적기라고 이제 공산당 기관지가 있습니다. 거기 기자가 무려 2년 8개월 동안 160만 쪽에 달하는 한국 전쟁에 대한 문서와 서류를 점검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공산당 기관지에 기자가 저렇게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남칩니다. 공산당에서 하는 얘기니까 뭐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육군의 군번 1번 이형근 대장이 돌아가시면서 6.25 전쟁이 불가사의 10가지 이거 좀 해명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10가지 중에서 6가지는 전쟁 나기 전이고 밑에 4가지는 전쟁 중에 붙어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쟁 원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6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북 간에 접촉이 잦아가지고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고 그랬는데 이 전방에서 계속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남치면 징후가 보인다. 저기 공격할 것 같다. 그런데 완전히 위에서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했느냐. 이제 그게 불가사예요. 2주 전에 주요 지휘관이 인사이도. 지휘관이 그대로 있어야 공격하고 방어를 할 텐데 지휘관을 모두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부대도 대대적으로 교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화포 뭐 추록 이런 것까지 수리한다고 후방으로 입구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2주 동안 비상경계를 내렸는데 이틀 전에 해제해버렸어요. 장정의 3분의 1이 외출협에 갔다.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외출을 보냅니까? 방어하려고 해도 외출협에 보내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상황이 귓방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보니까 이제 또 하루 전날 용산에 있는 육군 장교구락부에서 파티를 했는데 미군들 법무관 우리 또 육군 뭐 연대장 이상 몽땅 모여가지고 거기서 파티를 하고 10시 후에는 국일관 영동에 있죠. 거기서
댄스 파티였어요. 댄스 파티 하면 남자들이 합니까? 남자 하면은 좀 눈이 맞으면 또 여가로 갈 수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4시에 공격을 했는데 보고를 하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하루 전에 댄스 파티를 보급기관이 모여서 했다. 이것은 하나 코미디지. 저는 이것을 코미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누구는 한 누구냐면 이제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이죠. 근데 이제 시커먼 얼굴이 나 엄광이라는 사람이 최병덕 공관에서 주기계급장 달고 공관 관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육군 군적이 없는 거야. 6.25 발발이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간첩이 여기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와 있었다. 그럼 뭐 다 아는 거죠. 위에 다 보고하고 여기 판단을 그르치고 이러니까 아까 얘기한 6대 불가사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기습당해가지고 내를 먹은 그런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 뭐라고 했느냐. 각하 명령만 내려주시면 점심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제 허풍을 떤 거예요. 근데 이거 허풍 떤 만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북침에 대한 빈리가 된 거예요. 장관이 그런 얘기 했으니까 우리가 공격하면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다 공격할 수 있다. 북침했다는 빌미를 제공하게. 떠다 보면 참 개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전쟁을 얘기하는데 스탈린은 4,500만 명, 히틀러 유태인만 해도 600만 명 학살했고 인지 3국이 이제 그해 무너졌는데 캄보디아가 250만 명을 폴포트라는 공산주의가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국민의 4분의 1 250만 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불을 펴놓고 머리를 숙이고 몽둥이로 그러니까 총이 아깝다 그래도 몽둥이로 비닐로 씌워가지고 질식해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죽인 게 이게 캄보디아의 폴포트. 킬링필드라고 영화에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모택동 7,700. 그러면 김일성 얼마나 죽였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십시오. 한국군, 미군 쭉 해서 79만 3천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는데 저 미군을 보면은 4만 5천 대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3만 4천, 또 어떤 데는 워싱턴 DC에 있는 코리아노 메모리에는 5만 4천.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는 지금 육군본부에서 나온 데이터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군별로는 육군이 지상전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해병대도 지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해공군은 비행기 그리고 함선을 타고 전투를 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어요. 어떻든 62만여 명이 전쟁 중에서 전사, 실종, 부상 이렇게 포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다. 학도부영군도 2만 7천 명이 참상해서 3천 명이 전사하고 제1의용군도 641명이 참전했어요. 소년병 2만 9천 명. 그 다음에 지게부대가 이거 대단한 역할을 했는데 30만이나 참전을 해서 전사 2천여 명, 부상 4천여 명, 실종 2,400여 명. 지게부대가 우리 잘 몰랐지만은 큰일을 했습니다. 적피해도 북한군은 80여 명, 중공군이 97만 명인데 58개사단 122만여 명이 참전을 해서 이렇게 피해를 본 겁니다. 민간인 피해 이것도 우리가 대강 알고 있는데 북한은 150만, 남한 99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 사망 학살이 37만여 명이고 그중에 기독교도가 1026명, 근래 131명이 더 피해를 입었다고 나와 있고 천주교가 119명, 부상 22만, 납치 행불이 38만여 명, 전쟁 민간인 30만, 피난민 320만, 전쟁 부하 10만, 이산가족 1000만. 이렇게 큰 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사과를 안고 우리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북침을 했다. 통일을 방해하고 방해한 원수는 이승만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그래서 저희들이 밀카나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 이제 대략 보면은 남북한 인명 피해 520만, 그게 이제 가옥 피해가 56%, 또 이제 공업 시설 파괴가 45%.
6.25 참전에 여기 보시면 미군이 178만 9천인데 딴 데도 뭐 5만 6천도 있고 여기 100명도 있고 그러지만은 미군이 한국전에 자기 전쟁처럼 정말로 주역을 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 미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군이 아까 4만 5천이라고 그랬죠? 부상자 10만인데 그 중에 장성 아들 142명이 참전을 해서 35명이 전사상 또는 실족이 됐습니다. 왼쪽부터 벤프리트, 아이젠하워, 클라크, 워커 장군 아들들이 이와 같은 전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싸움의 주력인 우리 대한민국 고위층 아들이 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뭔 얘기 들었냐면 전방에서 싸우다가 죽으면서 빽 하고 죽었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빽이 없어서 전방에 나가니까 죽었다고.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 비난할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했는데 우리 고위층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고위층 아들이 어떤가 아무 기록이 없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워싱턴 DC의 한국전 코리안 워 메모리아에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유명한 명구죠. 우리 전쟁기념관에 보면 죽은 사람들 명세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도 영어와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전국이 16개국이고 의료지원국이 5개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정부에서 하나 더 보태가지고 의료지원국이 6개국이 됐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6.25 전쟁이 끝났는데 병원선을 부산 앞에다 갖다 놓고 전쟁 부상자를 많이 치료해줬어요. 그러니까 6.25는 끝났지만 그들이 한국전쟁을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의료지원국이 독일이 들어가서 6개국이 됐습니다. 지금 웬만한 데 보면 그냥 5개국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게 그 다음에 뭐 물자 지원까지 합해서 우리 한국전의 참전국은 무려 63개국이다. 그러면 북한 공산국 어떨까요? 9개국. 소련 중국이 참전하고 의료지원 6개국, 물자 지원 5개국. 우리가 공격을 했으면 우리한테 동조해서 그 많은 나라가 지원 안 했겠죠. 우리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지원한 겁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럼 우리 은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을 제대로 했을까요? 한번 보죠. 예, 한국전쟁이 났을 때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게 미 육군 24사단입니다. 근데 전쟁이 나자마자 6.25 났는데 7월 1일 날 그 24사단의 스미스 대대가 비행기로 부산에 7월 1일 날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이제 계속되니까 이제 24사단이 한국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인명을 아주 밀려가지고 내려가다가 자기 부대는 이쪽으로 가고 삼거리에서 사단장이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놓쳤어요. 그래서 전북 지역에서 돌아다니다가 밀고를 해가지고 3년 1개월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문받고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때 오부를 받고 진안에 있는 우리 한국 농민이 고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기록은 아닌데 이게 이제 돼서는 안 될 얘기. 메카드 동상 여러분 이제 보셨습니까? 메카드 동상을 때려 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좌파들이 데모를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해병 점의 전국에 3,000명하고 시민들 해서 7,200명이 저기서 큰 권리대를 해가지고 또 야간에는 우리 해병들이 순찰을 하고 그래서 저걸 중지시켰는데 아니 메카드 동상을 때려 부시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상을 미국으로 옮겨달라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아니죠. 다음 서울시장 앞의 모습입니다. 이게 미국 국기 저렇게 큰 걸 살려면 아마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일부러 미국 국기를 짝짝 째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욕을 줬는데 한국의 미 사단이 이제 파주 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갑차를 몰고 훈련하면 우리 승용차도 사고 났는데 장갑차니까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중학생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우리 좌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미 장갑차가 가다가 미군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죽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미군 장성이 울었습니다. 이걸 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런 부끄러운 짓거리를 했다. 그 다음에 광우병 협회 여러분 알죠?
미국 소고기 먹으면은 성성성 부모에 뚫거든 죽는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외국 소고기 수입한 건 미국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제 뭐 미국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요. 리퍼트 대사가 어디 집회에 나갔다가 카타카를 이렇게 째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었어요. 다행히 저분이 원한을 갖지 않고 오히려 친한파가 돼가지고 지금도 한국 가끔 옵니다만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반미 데모 이건 뭐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반미 계속 미국 나가라. 미국은 점령군이다. 그 점령군은 빨리 나가야죠. 해방군이야 우리에서도 괜찮은데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나가요. 그 이런 식으로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관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 오늘 이랬습니다. 예를 들면은 1만 불 국민소득 1만 불을 달성하는데 외국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100년 내에 200년이 걸렸는데 우리 한국은 몇 년 걸렸을까요? 30년. 그 다음에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지휘하는데 선유고 300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40년. 우리 한국을 잘 아는 맥하드 장군이 이제 한국이 재건하려면 몇 년 걸릴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100년. 근데 우리는 그 예상을 뛰었고 이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를 주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을 이룩한 우리 어르신들, 선배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인공위성 봐도 저 평양만 보이잖아요. 공중에서 보면 이런 건 틀림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산림을 봐도 북한에서는 화목으로 갖다 쓰니까 산에 나무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사람을 봐도 가오리안의 인민군, 오른쪽에 한국군, 왼쪽에 미군 못 먹으니까 키가 제대로 안 크고 이렇게밖에 안 나요. 근데 지금 1960년에 북과 남의 국민소득은 북은 135불, 우리는 94불,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나라는 이제 강한 나라 세계 6위, 군사력 세계 5위,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 국가적인 그 국민 총소득은 북한보다 우리가 60배, 개인의 소득은 30배, 북한보다 개인은 30배, 국가적으로는 60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 북한 보십시오. 단마당에 떨어진 옥수수 주워서 먹는 거야. 그다음에 북한은 5개 비밀 그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이 갇혀 있다고 그러는데 인권위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외에도 비밀 수용소하고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탈북을 한 여자가 중국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어린애가 20만 명이랍니다. 중국인. 그 앞으로 이제 통일되면 우리가 또 그거 조치를 해줘야죠. 북한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왜 이렇게 못 살게 됐을까? 이제 이거 차이가 나니까 한번 알아보죠. 공산주의 3대 세습 체제에다가 우리는 미국을 지원을 받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지원한 걸 보면 말이죠. 정말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십시오. 참전비 지원은 말할 필요 없고 식량, 분유, 의복, 의약품 아마 분유 도람통이라고 받아가지고 여러분 맛봤을 거예요. 의류들 물들여가지고 입었는데 젖소, 황소, 돼지, 염소 3,200마리, 토끼 500마리에다가 최근에 꿀벌을 150만 마리 벌통 200개를 지원했다는 걸 이거 정말 감동했죠. 한국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생태를 위해서 이 벌꿀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미국이 지원한 거예요. 얼마나 막 벌꿀 지원했다고 아셨습니까? 모르시죠? 되게 모르시죠. 그래서 소련은 어떻게 했느냐? 북한에 이제 소련이 들어왔죠. 분여자 강간 약탈. 여러분 옛날에 소련 시계 창고 사진 보셨어요? 사진을 봤는데 여기 제가 제시하려고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요새 AI가 유행됐잖아요. AI에다가 소련군이 팔뚝에다가 납치한 손목시계를 찬 사진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딱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제가 옛날 본 그 사진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멋있죠? 그 AI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써먹었어요. AI 만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저 중국놈들이 우리나라 그냥 조공 같은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많이 칠레 이제 8억 달러만큼은 공출해 갔어요. 소련에서. 그것뿐이가 소풍발전소 뭐 발전기를 떼어갔다는 걸 옛날부터 들었는데 석유회사, 제철공장, 흥남화학회사 뭐 이런 것까지 몽땅 북한에서 뜯어갔어요. 무역하고 완전히 대조적이죠. 이 사진 한번 보시고 여기서부터 발까지 훈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평가해가지고 딱 줘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훈장을 남발해가지고 이제 그걸 문화하는 건데 저걸 갖고 좋아하는 것도 우습고 또 자기들도 주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런 체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볼까요? 김정은이가 죽으니까 아버지 여성장 독재자가 됐어요. 나이가 27살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27살에 대계급장을 달고 장군들 모여놓고 남아 우산 쓰고 저기 부대 배치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면 그 콤이다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북한이기 때문에 그래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지. 제대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뿐인가? 자, 장성택이를 갖다가 오연장 고사포 비행기 때리는 고사포예요. 저걸로 쏴가지고 죽이고 아니 뼈까지 없앴다고 그래서 화염방사기로 뼈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 기록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림만 이렇게 사실대로 만들어서 저렇게 겁을 주는 나라에서 어떻게 제대로 건의를 하고 제대로 뭐 바른 정책이라고 왜 보고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시만 바라보고 이제 그러니까 저 봉사년은 망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안 망한 거가 이상한 거예요. 자, 이것도 진짜 재밌는 사진이 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의 방부된 시신이 여기 전시됩니다. 김일성 태양공전 해가지고 돈이 8억 9천만 분자 들어갔어요. 장대현 교회는 평양의 유명한 교회인데 이걸 허물고 김일성 동상을 저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대형 동상이 북한에 80개 또 중소형은 2만 개가 있어요. 저 공짜로 만드니까 저런데 다 돈 들어간 거예요. 이런 동상 모양. 이게 뭐냐면 영생탑.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는 뭐 죽었는데 김정일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그대로 놔두셨으니까 다 지우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지도자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3,200개를 전부 보존하니까 보존하는데 280억 들어갔어요. 웃기는 거죠. 저기 이제 유명한 2층탑. 어디보다 못 견다고 해서 170m 높이. 저것도 돈 많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특각, 우리 결정은 특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김정은한테 이제 만들어준 게 저게 강원도에 1억 8천만 원짜리 했는데 저게 옥수 2개월분. 그 다음에 이런 특각이 33개소 자기들만 쓰는 특각이에요. 이 돈 다 얼마나 낭비한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1년에 쓰는 화사치품에 들어간 돈.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년 동안에 30회에 걸쳐서 무려 74회의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대륙간 뭐 중거리 탄도탄 그 돈이 5억 3천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핵실험 6번 하고 7번째는 아직 안 했죠. 그게 이제 16억 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봐도 북한이 망할 수밖에 없구나. 안 망하는 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끝말음 하면서 6.25 전쟁이 우리 하나님 베풀으신 기적이라는 것을 요약해서 6가지를 말씀드리죠. 맨 먼저 미국의 신속한 지원. 그러니까 4시에 북한이 공격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10시 반에 보고를 했어요. 근데 트루만 대통령한테는 그보다 50분 전에 보고가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부분. 그 우리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이런 바쁘게 조치가 돼가지고 미국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에 있는 24사단의 스미스 대대가 비행기로 7월 1일 날 부산에 도착했어요. 6일 만에. 얼마나 빨리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엔 안보리 참전 결정. 이것도 참전의 결정이 됐으니까 유엔군이 오잖아요. 근데 상임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뭐 해가지고 했는데 스탈린이 말레이크 대표한테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원 통해 이렇게 통과돼가지고 한국 참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 93개국인데 그 중에 63개국이 참전을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 5,000대1의 확률. 제가 해병대 장군인데 상륙작전의 주 임무는 해병대와 해군이 아니에요. 해병대 해군이 전부 반대했어요. 아니 조선간만은 제가 뭐 10m 하나 되고 우리 가면 되고 우리가 배가 쳐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백하들은 육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민군이 방어 제대로 안 해가지고 우리가 상륙할 수 있다. 그래서 성종은 거죠. 백하들 장군 대단한 아주 천재죠, 천재. 너무 고마워요. 그 다음에 흥남들. 군인 10만여 명, 민간인 10만 명을 이게 탈출을 해가지고 흥남에서 이제 거제도로 갔는데 이것도 아주 기적으로 기네스북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상위 방어제. 그게 53년에 휴전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미국이 처음에는 뭐 때문에 우리가 뭔 이익이 있다고 방위 조약을 하냐 반대했지만은 결국은 10월 1일 날 한미 방위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오늘날까지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경제 발전하고 미국의 굳건한 동맹으로 있는 거죠. 참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이 비난이 철수하니까 누굽니까? 한경희 목사님을 배대해서 북한에 신앙 좋은 우리 신자들이 많이 넘어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미국의 원조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6.25로 인해서 기독교가 부흥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됐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금 같은 기적이 그냥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여기 외에도 전쟁 현장마다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데 승리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저기 동상이 다부동에 세워졌는데 트루만, 이승만, 그 다음에 백하들 이러한 참전국 모든 용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골치 아픈 일이 많지만은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 건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요. 적을 압도하는 국방력 없으면 안 되는 거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전술핵 대회 배치를 저희들이 운동을 하고 미국까지 가서 뭐 골기대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시작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나간다, 뭐 감축한다, 중국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강화한다 그러다 보니까 전술핵 배치라고 해도 안 될 거다. 만약에 우리가 핵무기를 안 만들고 미국이 나가버리면 정말 그때는 대한민국이 정말 큰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야 북한이 핵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지면 함부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보를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이 자체 핵보유는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핵무기를 우리도 가져야 적과 싸워서 우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북 좌파 척결 이건 뭐 항상 골치 아프게 나라 어렵게 하는 게 종북 좌파니까 국민의 투철한 안보의식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미력 하나만 그동안 이렇게 만화 한글 영어 만화를 만들고 소책자 만들어서 배부하고 CD 만들고 사진 전시회 제가 안보 강연 여기 100회로 되어 있는데 오늘 101번째 의의 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죠. 기도. 아까 거기
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삼상 17장 40절은 이제 거기 안에 그 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싸울 나를 위해 마병을 예비하게 하니와 이금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병을 예비한다는 것은 전쟁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승리케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그래서 여기 지금 딴 데 우리 예배 기도회에 가서는 이 회원 가입하고 만화책 보내기 4,000원짜리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별로 가입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났어요. 이 만화책 4,000원짜리를 전국에 20만 부를 이렇게 획득해가지고 배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운동하고 이게 국민일보의 미션란에 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나면서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되는데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주목을 주시고 두 가지 상기하자 요교 프리덤 이스 나 프리 그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상기하자 요교 프리덤 이스 나 프리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6.25 전쟁의 진실을 확실하게 잘 알려 주신 우리 박한인 장로님에게 고마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비 소개 및 광고를 우리 명동 아우라 대표 김정희 장로께서 나와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동석이도 하나.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빨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중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호인 목사님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보 강연을 해주신 우리 순복음교회 박완인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또 본 예배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화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송하신 칼빈대 이사장님 김진웅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경 충청협의회 대표장이신 축도하신 김남국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셨나? 김재일 장관님 갔나? 전국 호남 향후의 회장님 모셨는데 갔네요. 김재일 장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를 마쳐 나가실 때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좀 받아가시고 식당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식당은 우리 CTS 하모니 코러스는 우리 이상덕 장관님 따라서 식당으로 가시면 되고요. 우리 나머지 분들은 우리 김원 장관님하고 식당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차량을 갖고 오신 분 좀 있나요? 네. 차량 갖고 오신 분들은